한국으로 여행 온 미국 여성은 쓰러진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여성은 울면서 한국 사람을 붙잡고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저는 아기일 때 아빠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밖으로 나갔더니 집 앞에 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있었고 분유랑 아기 기저귀와 함께 미안하다는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다가 보호기관에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식 후에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였던 저는 귀가 아플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돌본 적도 없는 남자가 아기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분유 타는 법과 기저귀 가는 법을 글로 보면서 울고 있는 저를 위해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밤새 저를 재우기 위해 토닥이면서 품에 안고서는 방을 돌아다니셨대요. 그렇게 겨우 우는 저를 달래서 잠을 자게 만드셨고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밤에 잠이 드셨대요. 물론 몇 시간도 안 돼서 제가 다시 깨서 울어서 그 평화도 얼마 못 갔지만요. 그 다음 날도 우는 저를 달래고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일은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며칠이 흘렀는데 문득 아빠는 자신이 아내를 잃었지만 눈앞에 아기를 키우다 보니 슬픔이 옅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아기가 자신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마치 아내를 잃은 자신에게 계속 살아가라고 하늘에서 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남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쉽지 않아서 여러 기관에 알아보고 변호사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알아봤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제가 정말 아빠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방법을 찾아냈고 그렇게 겨우 저는 아빠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수학에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아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사셨지만 뛰어난 능력에 미국의 회사에 스카우트 되셔서 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는 집에서 프로그래밍 일을 하면서 저를 돌봤어요. 옆에 꼭 붙어서 아기였던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어려서부터 한국어랑 영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다 보니 학교가 끝나고선 엄마가 데리러 오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던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엄마가 없다는 것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는데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오셨는데 제가 반가워서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너 왜 아빠랑 다르게 생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동양인이었는데 저는 금발에 어떻게 봐도 서양 아이였거든요. 물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살기 때문에 조금 크고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빠와 제가 무척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관 수업이 끝나고선 집에 가는데 힘이 없는 저를 본 아빠가 "에이미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왜 아빠랑 나랑 안 닮았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당황하시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아빠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와 함께 에이미는
아빠와 엄마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가족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가난한 집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결혼을 몰래 하려고 했고 그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빠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족 간에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빠와 헤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함께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오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게 되자 다시 회사로 출근하시기 시작하셨고 어느새 저는 벌써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돌보고 회사 생활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꽤 수입이 좋다는 직업이었음에도 미국에서는 돈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프거나 할 때가 문제였는데 미국이 워낙 병원비가 비싼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기본 진료만 봐도 보험이 적용되어도 $100 약 13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보험이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보험이 없으면 몇 천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보는 일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마트에서도 온갖 종류의 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프면 병원보다는 약을 사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제가 대학에 갈 때를 대비해서 등록금을 모아두고 계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서 내고 취업해서 몇십 년을 등록금 갚는 데 썼어요. 대학 등록금은 1년에 1억이 넘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내년에 갈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점점 체중이 줄어드시는 걸 느꼈어요. 게다가 안색도 너무 안 좋으셨어요. 저는 몇 번이나 아빠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지만 아빠는 조금 쉬면 된다면서 웃으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표정이 좋지 않고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왜 갑자기 한국으로 여행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너무 일만 하느라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저를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말에 기분이 참 이상했지만 그러자고 했고 처음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우리는 정말 놀랐어요. 아빠도 20년 넘게 한국에 오신 적이 없어서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에 놀라셨어요. 저는 미국밖에 몰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인지 몰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놀라운 눈으로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 특유의 비릿한 냄새조차 없이 깨끗한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화장실은 반짝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공항 안에 있는 음식점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멋져 보이는 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아빠에게 저는 정말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LA에서 자주 한국 음식을 먹으러 한인타운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되다니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아빠가 지하철을 타러 가자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LA에서는 지하철을 잘 안 타거든요. 미국에서 가급적 지하철을 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토픽에도 나왔지만 뉴욕 지하철에는 군인까지 투입되었어요. 대낮에 총격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요. 지하철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경찰로 부족해 군인까지 투입되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LA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와 악취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절대 혼자서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자고 해서 놀란 것입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처음 타러 가는 지하철에는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찾아갔어요. 지하철역은 정말 깨끗해서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는 유리로 전면을 가려놓은 시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철로에 떨어질까 걱정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는 작은 매점이 있어서 음식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있어서 놀랐어요. 지하철도 정말 놀라웠는데 쓰레기 하나 없이 무척 깨끗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좌석도 노약자석이 따로 있었고 무려 임산부를 위한 좌석까지 있었어요. 사람이 꽤 있는 지하철이었는데 그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한국이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약간 어설픈 한국어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참 잘한다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도 할머니는 차린 게 많이 없다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음식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맛있어서 저는 너무 맛있다면서 음식을 잘 먹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꿀이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셨고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어요. 저는 친손녀도 아닌 제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실지 몰랐는데 자꾸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아빠도 그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구급차를 쫓아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셨는데 간암 말기라서 수술도 힘들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빠는 자신이 죽으면 제가 가족도 없이 살아갈 것이 걱정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연락해서 저를 맡아줄 수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온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아들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픈 자신보다 혼자 남을 제 걱정을 먼저 했다는 말에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빠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빠에게 다가가서 힘겹게 눈을 뜨신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 절대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 치료에 좋은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한국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도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퇴원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약해놓은 병원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병원은 한국의 큰 대학병원이었는데 저는 한국 병원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병원 안에는 마트에서부터 다양한 상점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아빠는 미국에서 검사한 자료와 소견서들을 모두 가지고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시더니
한국에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말씀하셨고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간암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해서 눈물이 흘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이면 이 수술이 무척 위험하고 힘들었을 텐데 새로운 수술 장비와 치료법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예 방법조차 없다고 했던 미국 병원과는 달리 수술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빠의 수술을 기다렸어요. 수술 날이 되어서 수술에 들어가신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손을 꼭 잡고선 아빠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빌었어요. 아빠의 수술은 무려 5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후 회복실로 옮기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수술실을 나온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넓게 암세포가 퍼져서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도 다른 장기에까지는 퍼지지 않았으니 항암 치료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취에서 깬 아빠는 매우 힘드셨을 텐데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우리 딸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라웠고 특히 암 치료는 세계에서 알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단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수술비가 생각 이상으로 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암 수술을 하는데 몇 억은 들었을 텐데 한국의 수술비는 놀라웠고 아빠는 암 환자였기 때문에 한국보험공단에서 돈이 지원되었어요. 항암 치료와 약값을 보면서 아빠가 한국 사람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아빠의 항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느껴졌습니다. 암 연구에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방법도 다양하지 않았고 뒤떨어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치료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잘 안 되면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새 치료법으로 환자를 치료해 볼 수 있었어요. 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증상과 환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인 아빠와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소통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항암 치료를 할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미국보다 더 암 치료에 있어서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병원비가 정말 저렴했어요. 게다가 모처럼 한국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저 두 사람만 있던 가족이 4명이 되자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입학도 못한 대학교에 휴학을 요청했고 할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면서 아무래도 우리 손녀가 천재 같다면서 좋아하세요. 아빠는 항암 치료를 하시느라 머리카락이 빠지셨지만 저를 위해 꼭 오래 살겠다면서 힘을 내시고 계세요. 저는 돌아다니다가 예쁜 모자가 있으면 사서 아빠에게 씌워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 중이에요. 아빠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멀리는 못 갔지만 한국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있어서 운동 삼아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이 안전하고 좋아서 저는 요즘 아빠에게 한국에서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제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자 살짝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이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입양한 딸을 자신의 딸처럼 사랑한 에이미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픔보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포기한 병을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 덕분에 잘 치료할 수 있었고 삶의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치되셔서 에이미 씨와 아버지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빌게 되는 마음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